안녕하세요. 홍승민입니다. 오랜만에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한 달 동안 좀 다른 거업들을 했어요. 제가 최근에 하는 이제 DX 컨설팅 과정 그런 것들 열심히 연구하고 있고요. 일잘러가 컨셉이다 보니까 다들 기억나시죠? 저 일잘러가 컨셉인 거. 요번에 준비한 거는 뭐냐 그러면 이동평균법이라는 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때 항상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예측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측을 한 게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라고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했고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따라하면 성공합니다. 진짜 따라하면 성공해요. 실제로. 이동평균법을 활용한 예측 기법 소개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HBC 대표 컨설턴트고요. 저희 HBC는 함께 성장하고 비즈니스적 관점, 상업적 관점, 생산성 관점, 효율성 관점으로 생각하고 판단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대표 컨설턴트고 네이버에 저 좀 검색 좀 해주세요. 이제 저랑 동명이인들이 몇 분 계시는데 좀 유명해지고 싶어. 목차는 이렇습니다. 예측 기법들하고 이동평균법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수평할법이라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예측을 우리가 왜 해야 되냐, 예측을 우리가 왜 해야 되냐라는 거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 그 예측을 왜 할까요? 예측을 하는 목적은 말 그대로 미래가 궁금한 건데 가장 객관적인 검토를 하고 검증을 하고 확인을 하자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앞서서 단순 회계, 다중 회계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마케팅 예측하고 매출액 예측하고 마케팅 효과 측정하고 뭐 그런 것들을 했는데 너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이제 쉽다라고 설명을 한 건데 이게 설명을 못했구나. 뭐가 잘못됐을까? 교수법이 잘못됐을까? 아니면은 도구가 잘못됐을까 생각을 하다가 일단 교수법은 잘못 안 됐다라는 판단을 한 거예요. 왜? 나는 잘났으니까. 난 똑똑하니까. 그래서 뭐를 선택했냐? 도구가 어렵구나. 뭔 다중액이고 선형액이고 단순액이야. 그냥 평균으로 때려! 라는 결론을 내린 거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 일잘러 책 고양이 그림 거기에 다 들어갔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그 고양이 다 있어요. 근데 평균을 그냥 막 하면 안 되죠. 평균을 그냥 막 하면 안 돼서 제가 이동평균법이라는 것 갖고 왔고 그 다음에 지수평할법이라는 것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요번에 과업은 이동평균법으로 예측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최적 이동평균법을 이동평균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규칙을 정해야 됩니다. 최적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최적화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수평할법이라는 거 지수평할법도 이동평균 중에 하나인데 좀 더 객관적이고 타당한 그러한 예측 기법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제 자료를 다운받으신 분들은 클릭하자마자 이미 이동평균법 쌉고수가 됐습니다. 쌉고수. 앞서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 한번 볼게요. 지금 단순, 선형, 다항, 뭐 거듭제곱법 이렇게 있죠. 단순 회기, 선형 회기, 다항 회기, 거듭제곱법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책에서도 다루지를 않았는데 왜 안 다뤘냐 그러면 아리마 기법 자체가 엑셀로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게 아리마가 AR 모형하고 MA 모형하고 차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건데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급 통계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 아리마 기법은 제가 유튜브에서는 그렇게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아리마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할 거리가 우리 중소기업엔 별로 없다라는 거죠. 좀 죄송한 말씀인데 매출액이 300억이 안 되신다. 그러면 아리마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정도 데이터가 없어서 그래요. 그럼 아리마가 뭐냐? 그렇다고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죠. 글씨로 이만큼 있는데 AR 모형은 뭐냐 그러면 자기 회귀 모델이에요. 자기를 보는 거예요. 과거의 내 모습을 보고 미래를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약하다? 트렌드. 규칙적으로 발생되는 트렌드에 많이 욕하다. 즉, 계절, 효과. 요거 통제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보다 보니까 앞서서 많이 말씀드렸던 자기 상관의 예측력이 떨어지는 거야. 오늘 배울 게 이동평균법을 배우실 거고요. I는 차분입니다. 차분은 뭐냐 그러면 시계열상 차분 값이라는 거는 이전 값하고 현재 값하고 차감을 해서 시계열을 정상성으로 만들어요. 정상성이 뭐냐 그러면 변하지 않아. 그냥 항상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게 정상성. 어렵다. 그냥 이렇게 선 쭉 긋고 차분 구하는 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그냥 통계학과 아니잖아.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동평균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오른쪽에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이동평균을 하기 전에 평균법을 하면 왜 안 되냐 그러면 평균을 들이다 보면은 극단치 값 예를 들어서
여긴 놈들이 반응이 안 되는 거야. 어떤 게 있냐? 마이클 조던이 졸업하던 해 대학 졸업자 평균 연봉이 올라갔습니다. 이거 매번 써먹는 거죠. 매번 평균의 왜곡이라는 말을 씁니다. 두 번째로 채빈값, 중앙값 통계적 경향성이 적용이 안 된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마이클 조던이 여기 있겠죠. 그리고 채빈값, 요 그래프에서 채빈값은 무엇이냐? 도수가 제일 많은 것. 여기가 아마 채빈값이고, 요게 중앙값이고, 요게 평균일 거예요. 그럼 평균을 하다 보면 요 그래프 상에서는 요 정도 데이터들이 날아가 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못 써먹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규칙적 이벤트가 발생할 때 균등하게 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일종의 이제 계절 효과와 비슷한 건데요. 우리가 두 달에 한 번씩 광고를 한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첫 번째 달하고 두 번째 달하고 비교를 하면은 점진적으로 매출액은 상승을 할 겁니다. 광고는 투입하면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규칙적으로 상승을 하는데 퐁당퐁당, 그러니까 짝수달에 했다 그러면 2, 4, 6, 8은 매출액이 튀어요. 당장 돈을 쓰니까. 그러면서 홀수달에는 다소 완만하게 되겠죠. 그럼 그래프가 쭉 올라가다가 완만하게, 쭉 올라가다가 완만하게, 쭉 올라가다가 완만하게 돼요. 그러면은 홀수달에는 과연 얼마가 나오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평균을 때려갖고 다 적용을 해야 돼요. 근데 평균법을 하면은 이런 계절 효과가 좀 어렵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특수한 이벤트. 홍보 이빠이 때렸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특이현상이잖아.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평균법을 하면 어렵다. 그래서 이동평균을 사용한다. 그럼 이동평균법이 뭐냐라는 걸 알아봐야 돼. 요 셀이 C5예요. 요 셀이 C6이고요. C5가 B2, B3, B4. B2, B3, B4 디바이디드 3 나누기 3입니다. 그럼 그 아래는 요거 하나 써먹었잖아요. 요거 빼고 B3, B4, B5 B3, B4, B5의 평균 3개씩 이렇게 갔죠. 이동평균입니다. 그러면은 5개월치를 볼게요. 5개월치는 요게 5개씩 점프를 뛰는 거예요. 이렇게 5개씩. 그게 5개월치. 그러면은 이제 현재 이 데이터 1월부터 12월 데이터라고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1월 달을 예측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요거를 3개월로 볼 것이냐, 5개월로 볼 것이냐, 또는 2개월로 볼 것이냐. 그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이 중에 어떤 것은 최적화가 됐을 거잖아요. 그 최적화 값을 찾아가는 게 이동평균법의 핵입니다. 쉽죠? 이동평균법 자체는. 최저값을 찾는 게 살짝 아리까리할 수가 있는데 별거 없어요. 따라하면 됩니다. 굉장히 쉬워요. 오차 절대값이 이게 이제 최저값을 찾아가는 건데 오차 절대값은 뭐냐 그러면 영어 단어 그대로 mean absolute error. MAE는 뭐냐 그러면 이동해서 예측한 평균값이 있잖아요. 3개월이다 그러면 3개월을 평균을 때린 값이 예측한 값이잖아요. 3개월 이동한 이 값하고 실제 값하고 비교를 해서 차이를 보는 거예요. 예측값하고 실측값하고 차이를 보는 건데 예측값하고 평균값하고 비교해서 나온 것 요걸 오차라 그러는데 요 오차들의 평균 근데 오차가 마이너스 오차가 날 수도 있고 플러스 오차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틱틱 절대값을 씌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절대 오차 별거 없죠. 그래서 요러한 평균이 제일 작은 것 요거 최소값을 찾는 게 이동평균법의 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어렵지 않다. 따라하면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엑셀을 볼게요. 이거는 잘 보이시죠? 더블 클릭 뜨죠? 말씀드린 거. 그리고 너도 더블 클릭 우리 이제 더블 클릭해야 돼. 이렇게 딱 뜹니다. 에버리지 뜨고요. 그 여기서 이제 절대 오차값 ABS 함수가 절대값이에요. 절대값. 이렇게 딱 해볼게요. 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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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 마이너스 158이 차이가 나갖고 절대값을 씌워준 겁니다. 요곳의 절대값에 또 민값, 에버리지, 평균은 평균값. 그러면은 3개월짜리 예측을 했을 때는 절대오차가 180이고 요걸로 했을 때는 183이잖아요. 그럼 둘 중에 뭘 해야 된다? 182짜리를 하는 게 맞죠. 이런 식으로 2개월 것도 하는 거 2개월 거 한번 해볼게요. 2개월 거. 2개월은 가로 요렇게 하고 더하기, 나누기, 2, 삑! 이렇게 됐어요. 이게 이제 쭈로로로로로로로 오는 거죠. 그럼 얘 한번 볼게요. 슉! 제대로 됐네요. 그러면 이제 오차 절대값을 해야 되죠. 오차 절대값. ABS 함수라 그랬죠? ABS 가로 열고 실측값 빼기 예측값은 오차. 241 차이가 났네. 요거보다 이제 훨씬 더 크네요.
2개월을 했더니. 근데 우리 요거 끝까지 봐야 된다고 했어요. 다시 제대로 했나 보고.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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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에 다시 민값 뿅! 108. 그러면 182하고 183하고 108하고 비교를 했을 때 2개월이 제일 작은 거예요. 그러면 2개월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거를 빼고 예제에서 있는 요놈 둘 중에 하나를 이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둘 중에 뭘 써야 되냐 하면은 사실은 둘의 차이는 없어 갖고 어떻게 하냐 그러면 데이터 분석 T 검정하면 됩니다. T 검정. 쌍체 비교를 해서 변수 입력값 요놈이랑 차이가 있어 없어? 확인. 뿅. P값만 보면 된다 그랬죠? 0.36, 0.05보다 크다. 즉 귀무가설 탈락. 평균의 차이가 없다. 라고 보는 게 정상입니다. 데이터 상으로는 3개월이나 5개월이나 크게 차이가 없더라. 그럼 2개월 한번 볼게요. 2개월. 나누기 2. 맞죠? 쭉 내려주면 이렇게 값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된다? ABS 함수 들어가고, 가로 열고, 요거 빼기, 요게 ABS 함수에서 오차 절대값을 쭉 찾았고요.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다시 홈에 들어가서 에버리지 민 해도 됩니다. 뭐 민 쳐도 됩니다. 그럼 192. 이거 뭐가 잘못됐는데? 아까는 108이지 않았나요? 요거 하면 안 되네. 아까 108인가 그랬는데 아무튼 이결치로 하면은 안 되겠네. 뭐 요렇게 나왔다. 요게 이동평균법이고 구체적으로 하려면 T검정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수평활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지수평활법이 뭐냐 그러면은 숫자를 특정해 갖고 평균을 때려서 나라씩 치는 거 다 쪼개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수평활법을 쓰다 보면 뭐가 좋냐 그러면 데이터 변동성을 최소화할 수가 있고요. 최근 데이터에 더 크게 집중하고요. 노이즈, 자본 같은 것들 싹 다 해결이 됩니다. 근데 지수평활법 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하다 보니까 저는 그냥 엑셀에서 저 최저값 찾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요거를 할 텐데 엑셀 보면서 하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할게요. 일단 지수평활 지수를 하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거는 100입니다. 퍼센트니까 1이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1 빼기 요건 거예요. 요 값은. 그럼 요 숫자 하나만 딱 정하면은 0.3 하고 이렇게 때리면 이렇게 0.7로 바뀌게 해놨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이런 지수를 내가 여러 개를 만들어 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MA2로 하는데, 그럼 얘 계산하는 걸 한번 봅시다. 두 번째 달이요. 보시면은 C5 2월달 값 곱하기 요거 0.2 더하기 D5 직전 값 곱하기 요거 요놈 이렇게 해서 나온 값이 0.2라는 평활지수를 썼을 때 나오는 거예요. 다시 D7 같은 경우는 요 달 요거 C6 곱하기 요놈, 그 다음에 직전 594가 예측이 됐잖아요. 요거 4 곱하기 요거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식만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이제 달러로 다 집어넣기 때문에 드래그를 쭉 이렇게 해버리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0.2 기준으로 한 거고 얘는 0.7 기준으로 한 겁니다. 역시 절대오차 요거하고 ABS 쭉 빼서 얘는 262, 272로 했어요. 요거 두 개로 보면은 당연히 평활지수 0.2를 넣는 게 더 최적화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목적은 평균 절대오차에서 요거를 제일 작게 하는 거잖아요. 작게 하는 거니까 요 평활지수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해찾기로 가갖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데이터 누르고 해찾기 누르고 여기서 평균 절대오차 값이 최소인 거를 찾는 거죠. 그럼 변수 셀은 뭐냐? 얘만 바뀌면 되는 거죠. 얘만 바뀌면 얘까지는 이제 자동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수 셀은 요놈. 그 다음에 제한 조건을 해볼게요. 제한 조건. 제한 조건은 이거예요. 요게 무조건 뭐보다 커야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확인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추가. 또 얘는 뭐보다 작아야 돼요. 무조건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확인. 조건이 두 개가 됐죠? 선형, 비선형. 당연히 비선형이니까 해찾기. 뭐야? 0이 크다로 해버렸네. 0이 크면 안 되지. 0보다 무조건 커야지. 요게 잘못됐네, 요게. 변화. 얘가 반대가 돼야지, 반대가. 이렇게 확인하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1보다 무조건 작아야 돼, 얘. 1보다 무조건 작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확인. 그러면 1보다 작고 0보다 크게 해찾기. 슉!
만족시키는 것에 수렴하였습니다. 끝났죠. 0.01677 이런 게 나온 거예요. 뭐 똑같이 나왔겠죠, 당연히. 그럼 요 평할 지수를 결정을 했으니까 사실은 여기 0.1로 했지만 요게 아니고 요 숫자가 여기 적용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지수평을법을 해서 평활지수를 선택하면은 좀 더 예측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갑자기 급 종료를 하려는 거는 30분이 돼가서 그렇습니다. 제가 말이 많아서 그런 건가 안타깝습니다. 그럼 지수평활법 그리고 이동평균법 요거 알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